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7월 27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연준 위원들이 7월 FOMC를 통해 만장일치 25bp 금리 인상 의견을 낸 결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에 도달했습니다. 한편 조금 전 발표된 미국의 2분기 GDP는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한 2.4%로 발표됐습니다. 골드입니다. FOMC 이후 반락하던 미 국채 금리와 달러화가 22일 금리 발표 직후 반등하며 골드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5일입니다. G7과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이 추진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랄유 가격이 상한선인 6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오펙 플러스의 원유 생산량 감산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ECB가 기준금리를 9회 연속 인상했습니다. 오늘의 베이비 스텝으로 유로존의 금리는 4.25%에 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가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연준은 예상대로 2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차기 9월 FOMC 회의까지는 연준발 불확실성은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한편 조금 전 ECB도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이제 시장은 회복성 있는 경제의 펀더멘털에 주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 방송 통해서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과 유럽중앙은행의 기자회견까지 함께 분석해보며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까지 함께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왔습니다. 네, 오늘 ECB 발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전일 페드보다 ECB 발표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가 좀 요동을 치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도 할 얘기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내용 정리 간단하게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고 여러분들 그 머리에 쏙쏙 박히게 해드릴게요.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욱더 분석하고 하실 말씀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다음 주의 시장 함께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단타 전략 제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들 유튜브 채팅 또는 오픈톡방 통해서 계속해서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미증시 개장 이후 현재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과 같이 오일은 빨간불, 골드는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증시 선물지수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파운드와 유로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 켜는 모습 보면서 저희는 나스닥 차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분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8% 상승하면서 15,85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개장과 함께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22시 46분경에는 오늘 고점인 15,904포인트까지 찍고 지금은 소폭 하락한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은 파란불,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이 금리 인상 이후 파월 의장이 데이터가 생각보다 양호하다고 언급하면서 온건한 통화 정책 기대를 높이면서 오늘 시장이 더욱더 빨간불 내면서 상승할 수 있는 기회 여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계속해서 5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현재 0.6%가량 상승하는 빨간불 피며 79.24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전에는 더욱더 상승폭이 컸지만 개장과 함께 현재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나 상승과 하락에 대한 모든 여지가 가능한 시장입니다. 가솔린 재고가 감소세로 전환을 하고 또 쿠싱 지역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더 크게 감소한 점은 오늘 시장이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지만 네, 지난주 원유 재고가 더 감소하고 또 더불어 기준금리 인상도 시장에 부담이 되면서 오늘 시장 지금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골드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5%가량 하락하면서 1943.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1분봉상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오늘 프리장에서부터 쭉 하방 압력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ECB의 금리 발표 직후 더욱더 달러가 반등하면서 골드가 낙폭을 키워갈 수 있는 여지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실시간으로 오늘의 저점 1942.8포인트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의 골드의 방향성도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0.85% 하락하면서 1.10380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일단은 달러 그리고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 여기에 이어서 미국 FOMC 회의 이후 또 유로까지 함께 금리 인상 0.25% 상승하면서 유로 같은 경우 오늘 0.86% 하락하는 파란불 켜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현재 실시간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네, 현재 개장 이후 실시간 차트 함께 짚어봤고요. 저희는 지금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실시간 단타 전략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단타 상품과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미증시 봐야겠죠. 뭐 시청자분들 다 궁금하시니까. 네. 미증시 지금 상상 중인데 관련해서 내용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주가 이제 내일까지 좀 남았는데 16,000 레벨링을 한 번 더 돌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게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최근 매수 파동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단타에 대한 영역을 볼 때 지금 내가 매수를 봐도 괜찮은 자리인가? 라고 판단이 드실 거예요. 근데 완전히 초단기성 접근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RSI 파동 보면은 이제 70선 돌파가 들어간 자리거든요. 이때 수급이 굉장히 확 튀는 현상이 펼쳐져요. 이때. 단기성은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단기 채널 이거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나스닥 60분봉입니다. 네. 네, 60분봉이에요. 60분봉이라는 걸 좀 기억하세요. 네. 전일 틱 차트랑 좀 개념이 다르죠. 자, 지금 상단과 하단에 대한 채널링이 딱 구축이 됐어요. 네, 1차 파동 자리, 2차, 뭐 3차, 4차, 5차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자리가 보면은 요 상단 레벨링 16,000 돌파는 쉽게 이루어져서 상단 채널링의 구축이 딱 봉이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치예요. 근데 이 구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일목균형표 스팬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보시면은 빨간 구름대가 보이실 거예요. 그다음 파란 구름대가 보이시죠? 빨간 구름대가 보이시죠? 근데 추세라는 개념에 있어서 일목균형표는 어떻게 봐야 돼요? 구름대가 차트 봉이 구름대가 돌파 들어가고 그다음에 규칙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두 번 드러났었던 이 패턴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1차 패턴은 뭐예요? 네, 기준선 지지예요. 네. 지금 초록선이 기준선인데 그 다음 2차가 지지 라인이 스팬에 대한 저항을 받아요. 그리고 고점을 계속 갱신한 다음에 그 다음 조정치가 내려옵니다. 자, 두 번째 네모 볼게요. 다시 한번 스팬 돌파 드러났죠. 기준선 지지 받죠. 그 다음에 스팬 지지 받죠. 고점 갱신하죠. 자, 최근에 또 잠깐이나마 어제 엊그제 조정이 펼쳐졌어요. 또 돌파 들어갔죠. 자, 지금 이 라인에서는 언제 다시 제 매수세를 보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까? 라는 평가에서는 이 화면을 보시면은 초록색 기준선을 확인해야 돼요. 초록색 기준선. 그럼 위치가 어떻게 돼 있나요? 15,700 라인입니다.
안전하게 한 번 더 눌리고 올라갈 자리는 15,700짜리에서 크게 수익권을 도달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 회장님 오늘 이게 내려올까요? 라는 얘기에서는 오늘 이게 내려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내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큰 폭에 대한 수익권은 이 라인이 오게 된다면 스팬 60분봉 기준선입니다. 정확히 기준선 지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봉이 맞닿을 때 거기서 지지를 세게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관련해서는 RSI 70 돌파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스케일 위주에 대한 트레이딩만 가능하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지죠. 예로 들어볼게요. 자, RSI가 올라왔을 때 가정치가 뭐냐면은 올라가는 어떤 강도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여러분들. 올라가긴 올라가요. 근데 그 강도가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값은 거의 스케일 위주에 대한 위치값밖에 나오진 않는다라는 평가가 대도적으로 나올 거예요. 자, 이게 중기적으로는 기준선 위치 봐라. 예. 단타는 초단타 관련해서는 지금 스케일 위주에 대한 매수만 봐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장기 패턴에 대해서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최근에 이게 미국 주식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예. 워낙 이제 신세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수익권에 많이 도달하셨다 보니까 오히려 더 관심이 많이 가지시겠죠. 예. 근데 지금 일봉상 기준, 주식을 매집하는 기준은 아직 아니에요. 선물 위주에 대한 어떤 단기성 트레이딩에 대한 접근은 가능하겠지만은, 예, 주식 매집에 대해서는 지금 좀 시기상조다라는 좀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예. 관련해서는 좀 이따 이슈 내보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전일 패드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뭐 제가 얘기를 했었죠. 별일 없을 거다, 패드는. 오픈하니까 별일 없죠. 오히려 지금 ECB가 굉장히 화두죠. 이슈 관련해서 달러 인덱스 차트 이따 보면서 같이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현재 이 나스닥 오늘 중장기 전략 먼저 짚어주셨는데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15,700포인트에서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식의 경우에는 매주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선물을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마스터님, 또 오히려 초단타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현 시점을 기준으로 시청자분들께서 나스닥 진입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사실 지금 틱 차트로 구분을 굉장히 봐야 되는데 화면 네. 보면서 좀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 전일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패드 이후에. 예. 지금 평가가 좀 대두되는 자리가 굉장히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는 그림입니다. 최소한 오늘 단기성으로는 15,750 라인까지는 좀 접근성이 이루어져야지 그다음 좀 접근할 수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전일 장에 대한 흐름이 아직 조정이 좀 내려오지 않은 분위기예요. 저는 매도는 좀 접근하지 말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언제까지요? 네, 한 몇 달은 갈 것 같아요. 매도적 접근은 굉장히 불리해요, 확률적으로. 어떤 이슈거리도 없을 뿐더러 수급이 좀 더 쏠릴 수 있을 만한 여건이 굉장히 마련되거든요. 저는 이거 버블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버블을 즐기는 방법밖에 없겠죠. 네, 매도는 저는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이 관련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한 번에 달러 인덱스 설명할 때 같이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접근하시려면 15,750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제일 이상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 이어서 이 초단타 전략도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현재 15,750포인트에서 지지 확인한 후에 단기 매수 접근하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또한 이 몇 달 같은 경우에는 이 매도적인 접근은 확률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관점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자라고도 짚어주셨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방송 이후에도 정확한 시황에 대한 이슈 분석, 그리고 모든 선물 차트에 대한 함께 차트적인 분석
분석까지 함께 하고자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들어와 주셔야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오늘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른 전략들도 함께 한 선물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드 함께 다시 살펴보시죠. 네,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1.3%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실시간 23분 6분경 지나면서 오늘 저점 1942.4포인트 지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매수, 매도, 관망 중에 의견 말씀해 주시죠. 네, 매도 봐야죠. 매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현재 계속해서 방송에 나오면서 이 우리가 골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봐야 하고 달러를 보기 위해서는 22 금리 인상 이후 그 발언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방송 몇 시간 전에 22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고 이 금리 그리고 골드 또 달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발언들이 나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굉장히 좀 간단하게 좀 정리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22 내용에서는 뭐 인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가 되냐. 앞으로 22도 페드랑 같이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좀 조절하냐. 이게 관건이었거든요. 이번 주 하이라이트는 20이라고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네. 자, 일단은 간단하게 굉장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증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베이스 깔고 가요. 네. 여러분들 22가. 그러면은 22가 지금 영향을 끼치는 건 달러 인덱스, 골드, 뭐 국채 이 정도 있겠죠. 미 국채 정도, 뭐 유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쬐고 중요한 말은 속도 조절 시사예요. 추후 속도 조절 시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 거는 속도 조절을 시사했기 때문이에요. 기자회견에서. 자, 달러 인덱스 차트 한번 보고 그다음 골드 차트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오늘 이제 어제 페드에서는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영향을 많이 안 받다가 갑자기 22에서 영향을 많이 받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 날 와서 미리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는 어제 얘기를 페드웨이 전에도 얘기 드렸던 게 거짓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페드 얘기는 집중할 요구이 이게 없다. 22만 집중을 하자. 근데 속도 조절을 하게 된다면은 달러 인덱스가 어떤 흐름을 보이냐? 자, 지금 화면 볼게요. 네. 자, 여러분들 최근에 달러가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여기서 만약 22가 속도 조절이 진행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 박스피도입니다. 여기서부터 박스피도라요. 자, 어떤 차트로 좀 보시는 게 제일 편하냐? 지금 모멘텀이 좀 짧은데 네. 굉장히 루즈한 장으로 가요. 루즈한 장. 자, 이런 차트예요. 왼쪽과 같은.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못하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선상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펼쳐져요? 22의 통화정책과 페드의 통화정책이 동일선상으로 이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최종 금리라는 어떤 가이드가 나와버리는 상황이 연출되죠. 자, 이거 깰려면 어떻게 해요? 달러 인덱스 더 떨어지려면 어떤 현상이 펼쳐져야 되나요? 22 물가 올라버리면 그만이에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화제는 아마 22 물가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페드 물가가 아니라. 페드의 둔화 속도는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데 22는 아직은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저는. 아직은. 근데 어쨌든 오늘 시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가 제한적인 하락에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보여진다라고 평가가 드는 거겠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골드는 어떻게 될까요? 골드 차트 넘어가 볼게요. 자, 골드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이 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된다고 가정이 열린다면은 여러분들 이 라인 깨져요. 이제 이 라인 여기 보이시죠? 이 라인 깨지는 거예요. 하방 이탈 그냥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연출돼요. 왜냐? 달러 오르니까. 금이 내려가는 이유 뭐예요? 달러가 내리니까. 이거예요. 지금은 금이 달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오늘 22의 어떤 발표로 금값 어떻게 될까요? 라는 평가가 결과치는 이미 나왔어요. 신고점 갱신 안 됩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앞으로 금을 사는 행동은 그렇게 좋은 어떤 투자 활동으로 펼쳐지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22 때문이에요. 22 때문에.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매도적 접근을 제가 어제 얘기 드린 건 금에 대한 접근을 했을 때는 22 발표 이후 후행적으로 접근을 해라 라는 평가를 했죠. 후행적으로. 선행적으로 어떤 결과치에 대한 프로세스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결과치를 보고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태도다라는 평가를 했었어요. 자, 오늘 결과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탈에 대한 관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발표 딱 하고 달러 인덱스 20이 발표하자마자 금값이 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차트예요. 농담 아니라. 네. 왜냐? 안절부절 못 하거든요, 이때부터. 금을 대응하시는 분들이. 나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 아니,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실 거면 일목균형표 상단 1956.0포인트 여기서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매도 위치 값이. 어차피 이건 추세적으로 접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랠리가. 여기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은 오늘 22 결과 발표로는 매도 대응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달러 인덱스에 대한 흐름도 이제 하방 경직성에서 제한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네. 오늘 뭔 소리 하나 이 생각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구조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중앙은행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 이거는 제가 사실 주말 무료 강연 때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네. 오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유익하다. 결과치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 않게 흘러갔고 네. 질적으로 굉장히 만족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강연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좀 볼 거는 사실 페드랑 22를 한 번에 같이 한번 볼 거고 BOJ를 좀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 이번 강연에서는. 왜냐면은 네. 돈 될 만한 거를 좀 저는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될 만한. 가장 또 수익과 연결된 강의를 해주시겠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돈 될 만한 거를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시황이 이제 조금 이제 나올 거거든요. 네. 지금 될 만한 거는 BOJ밖에 없어요. 제 기준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 전에 시청자분들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해가 먼저예요. 이해가. 이거 백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종목 찍어갖고 뭐 그냥 익절하고 이해를 해야지 다음에 또 대응하죠. 안 그래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수익을 내신 분들은. 이해를 했으니까 그 대응이 됐고 왜 제가 그때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했는지 연초에 그리고 작년 강연회 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뭐 어렵다, 잘 모르겠다. 그냥 노란 톡방 들어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아시겠죠? 해왕 검색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세요. 이상입니다. 네, 바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 수익과 직결되는 이슈들, 매매 기법까지 해왕 마스터님과 허생 마스터님 두 분이 준비한 강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계속해서 한번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유익했고 또 그 다음에 해외 선물 매매에 너무나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주고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무료 참여 방법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 참석하고 계시니까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바로 신청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골드 이야기에 나가고 있는데요. 네, 해영 마스터님, 그렇다면 골드, 오늘이 단기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매도 전략하는 자리값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청자분들께. 네. 네. 자, 현재는 지금 1944.4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1957포인트 올 때까지 대응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응 안 네. 했으면. 지금 왜냐면은 딱 이제 저항 자리 걸린 자리에서 저는 좀 추천드리거든요.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가 계속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골드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제일 안정적인 자리를 좀 선호드린 거고 1957.0포인트. 네. 손절은 30틱
30틱 내외로 좀 구성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익절에 대한 위치값은요. 100틱 이상 보셔야 돼요. 최소. 이 자리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것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골드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957달러가 오기 전까지는 관망을 꼭 하려고 말씀해 주셨고요. 1957달러 선에서는 저항 확인 후 매도, 그리고 손절은 30틱, 익절은 100틱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오일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재 오일 같은 경우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1% 넘는 1% 중반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80달러 선 찍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시 17분경에 80달러 선을 드디어 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찍고 내려오는 모습 보여줄지, 그 이상의 새로운 박스권을 그려주게 될지 지금 바로 마스터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드디어 80달러를 다시 찍었습니다. 현 시점, 지금 기점으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저는 매도입니다. 매도. 네. 네. 지금 올라가면 냅두세요. 근데 만약에 이제 위치값을 좀 설명드릴게요. 네. 78.50 이탈 나오잖아요. 네. 78.50 나올 수 있거든요. 이탈 나오면 그때부터 매도 대응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상단에 이 걸리는 자리가 지금 다 나왔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제 고점 저항이 한번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변곡 위치 값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화면 보시면 변곡 위치 값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이 가능성이 시사되는 거는 왜 제가 어제부터 얘기하냐면 네. 지금 이거 일본 기준입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고점 시그널이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RSI 70 라인이 언제 같이? 최근 여기와 같이. 언제 같이? 여기와 같이. 그죠? 지금은 매수 선상에 대한 접근보다는 어떤 이탈 라인에 접근을 했을 때 그때부터 매도적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봐요. 근데 오늘 단가가 올 가능성이 저는 적다고 보지만 만약 수급 자체가 한 번에 밀어붙여서 78.50 이탈 나오면은 그때 대응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지금은 접근하지 마시고 이탈 나온다는 가정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열고 가도록 할게요. 가설. 네. 78.50 이탈. 네. 매도 접근 이상입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시간으로 80달러 선 찍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했을 때는 일단 관망을 하다가 지금 78.50달러 이탈 시에 매도 전략이 좀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마스터님. 지금 오일 같은 경우 이 RSI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장중에 좀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심리적으로 조금 흔들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조금 이 80달러 선이 넘더라도 오늘 장중에는 관망하라고 좀 한 번 더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제가 간단하게 좀 그냥 정리해 드릴게요. 네. 유가는 시황이 없다. 최근 상승세가 온 게 단순히 박스피에서 상승세일 뿐이다라고 평가를 계속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 박스피에서 상승세가 이제는 좀 한계점이다. 이 평가가 맞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추세장이다. 아니다라고 구분을 하잖아요. 네. 박스장이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박스장에 대한 어떤 대응이 있고 추세장에 대한 대응이 있겠죠. 여러분들. 어떤 이 추세에 대한 구분을 하고 어떤 수급이 쏠리는 현상 자체는 어떤 시황으로 구분을 하겠죠. 예. 근데 지금 유가는 어때요? 시황 없다. 박스피다. 그럼 RSI 상단 하단에 대한 랠리 반복이에요. 하단 찍으면 어떻게 돼요? 하단 찍으면 여러분들 또 올라가죠. 그때부터 상단 찍으면 어떻게 돼요? 내려오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막 매수를 공격적으로 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게 보여지죠. 화면상으로. 네. 기다리라는 거예요. 78.50 이탈 나오면 그때부터 나는 이제 유가에 대한 매도적 수급을 고려를 많이 해야겠구나라는 평가를 내세우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네. 이슈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고점이라는 시그널을 가설을 세우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일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 유익한 내용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직접 만나서 대면에서 해양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 이어갈 수 있는데요. 이 유익한 강연에 무료로 진행을 되고요. 지금 참여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자세한 강연의 정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현 시점에서 시장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겠죠. 네, 금리 인상 이후 앞으로의 미증시 방향성 마스터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왕 마스터님. 네. 자, 일단은 부산 강연회 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네. 지금 여러분들 나스닥 차트 보면서 제가 코스피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네, 시간을 좋습니다. 가지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 제일 궁금해하시니까 음. 일단은 나스닥 차트 보면서 좀 같이 가보도록 하죠. 자, 지금 과하죠? 네. 과해요. 와, 이건 뭐 대박이다. 미주식 살 걸.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여기 나와서도 올해 초에 미국 주식 사라고 얘기를 많이 강조드렸어요. 근데 이미 주식은 늦은 건가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 드릴게요. 전 좀 현실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늦었습니다. 그럼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을 좀 매도 시그널이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요. 아직은 그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가지고 가라, 그냥. 음. 왜냐하면 재접근을 하기에는 새로운 어떤 매수 창구를 좀 열기에는 시기가 좀 다소 늦은 감이 있어요. 왜냐, 네. 레버리지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차트가. 근데 이미 수익권에 거둔 사람들은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만한 시장 상황 베이스가 깔린다 이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적인 측면을 많이 안 들고 와도 괜찮잖아요. 왜냐면 제가 사라고 한 게 올해 1월인데 그쵸. 올해 1월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솔직히 이게 경제TV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겠지 모르겠지만은 네. 좀 저는 코스피는 좀 글쎄라는 표현을 계속 했었어요. 네. 글쎄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강조했거든요. 계속 이거 관련해서 차라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건 한미 금리에 대한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다 보니까 수급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맞습니다. 표현을 예상을 했던 거죠.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매력이 좀 덜어지겠죠. 네. 지금 뭐 이제 7월이 돼갖고 이제 뭐 6개월 전이겠죠. 6개월 전에 어떻게 가설을 내세웠냐라고 평가를 하게 된다면 코스피가 그 예전에 대한 어떤 메모리즘이 저한테는 아직 남아있거든요. 스프레드가 벌어졌을 때 수급이 굉장히 악화되는. 근데 왜 이러한 현상이 펼쳐집니까? 라고 한다면 미국에 있는 금융자본이 외인들이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죠. 네. 외인들이 한국 시장에 딱 돈이 들어올 때 뭘 보고 들어와요? 한국 시장에서 뭐 금리도 보겠고요, 환율도 보겠고요, 그리고 네. 기업들에 대한 좀 밸류도 보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홀금리를 봐요. 홀금리라는 건 뭐냐면은 네. 한국보다 미국이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은 그 외인들의 자본이요. 하루 먹고 하루 나가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네. 몇 조 단위로 이루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 돈이 되니까. 단 미국 하루만으로. 네, 돈이 되니까. 만약 이 규모가 1조 자체에 대한 규모가 돈이 투입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은 그 하루치가 돈이 되거든요. 그럼 회왕님, 그럼 브라질이나 이런 국가에 투자도 되잖아요. 금리 엄청 높은데 네. 왜 미국은 그런데 안 해요? 불안하잖아요. 안정적이지 못한 금융에 대한 상황과 네. 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르거든요. 안정적이에요. 생각 이상으로. 그러면은 그 콜금리를 먹으러는 외인 자금이 계속 투입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금리가 낮잖아요. 네. 제한적이다라는 평가를 하는 거죠. 지금 코스피 차트랑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차트랑 미증시 차트를 같이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좀 봐보죠. 네. 자, 미국 미증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신고가 갱신하려고 잠시만요. 네. 네, 계속해서 저희는 지금 미증시를 통해서 코스피까지 함께 전망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왕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1월부터입니다. 정확하게 방송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미증시에 대해서는 1월부터 모아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코스피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춤하다, 글쎄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현재 7월인 시점에서 미증시 상승세 보이고 있고 아직 지지부진한 코스피 보여주고 있는 현 상태에서 이 두 차트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서 앞으로 하반기 전망까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네, 화면 보면서 좀 정리를 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피보나치 수열로 고점 대비해 갖고 최근 저점 평가로 보더라도 왼쪽 차트랑 오른쪽 차트는 비교가 가실 거라고 봐요. 상승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여러분들 앞으로 회왕님 코스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평가를 했을 때 네, 오릅니다. 네, 이게 맞아요. 오릅니다. 코스피도 올라요.
왜냐? 미증시가 오를 거기 때문에. 근데요, 미증시만큼은 못 올라요. 그죠? 이게 맞는 표현이겠죠. 미증시는 신고점 갱신에 되겠죠. 미증시는 수급이. 자, 그러면 일단은 미증시가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 잠깐만 내리겠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버블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미증시 계속해서 이 상승폭을 현재 키워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전에 전고점까지도 돌파할 만큼 지금 많은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22시 46분을 기점으로 이 개장 직후 상승했던 나스닥 선물지수 지금 또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도 빨간불 켜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1.06%가량 상승한 현재 15,77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점까지 어떤 시황과 어떤 이슈가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까지 저희는 잠시 뒤에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나스닥 미증시 전망뿐만 아니라 코스피 한국 증시 전망까지 우리 하반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양 마스터님. 네, 화면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현재 또 새로운 화면을 띄워주셨는데요. 네, 어떤 그림인가요? 네, 이게 미증시 오르는 이유입니다. 네, 미증시 오르는 이유가 여기 지금 나오거든요. 지금 화면바를 좀 내리면 설명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올해 초에도 계속 강조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신세계에서 하면 안 돼요. 이거 금지령 내려야 돼요. 농담 아니라. 네. 왜냐, 너무 많이 했거든. 근데 아직도 몰라요. 네. 아직도. 자,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뭐예요? 시청자분들. 시장 움직이는 요소. 정확하게 하나를 딱 집으면. 혹시 저 녹색 커브일까요? 네, 정확합니다. 이종현 컨님 말씀하셨는데 10년물 국채금리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금 이슈는 맨날 물가에 쏠려 있죠. 시청자분들 물가. 네, 물가 어때요? 지금 물가가 실질 금리를 움직이는 요소냐? 빨간 선 한번 보세요. 거의 플랫하게 영향이 없네요. 변함이 없죠. 네, 물가는 변동성을 크게 그리기가 힘들어요. 물가가 영향을 끼쳤던 건 유동성장이에요. 유동성장. 보이시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결국 증시의 수급을 쏠리는 힘을 좌지우지한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채 금리가 상승이 이제 제한적입니다. 그죠? 왜 제한적일까요? 제일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페드가 안 사니까. 페드가 긴축이랑 이제 최종금리도 마무리됐을 뿐더러 긴축 들어갈 때부터 안 사기 시작했어요. 네. 최종금리가 딱 안착되기 시작하는 이때부터 여기 보세요. 우리 작년 제가 강연회 열 때가 여기였어요. 네. 10월에. 여기부터 이제는 조금 이제 국채금리가 떨어질 겁니다라고 해서 주제는 그거였어요. 국채금리가 여기서 떨어지니까 증시가 오를 거예요, 여러분들. 스큐 하지 마세요. TQ 하세요. 미국 주식 사세요. 계속 똑같은 말만 드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올해 초에. 뒤에는 그때 말고 없었거든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차트 올라가고 나서 그다음부터 막 뭔가 이거 해야 되나? 아, 진짜 여기 다 보이는데 왜 그때 안 하고 지금 하세요? 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안 와요? 또 와요.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맨날 후발주자로 접근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지금 이번 강연회 때 왜 자꾸 BOJ 한다고 설명해요? 여러분들. 지금 건드려서 제 수익성이 크게 날 가능성이 BOJ에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저는. 빠르잖아요. 준비해야겠구나. 왜? 근데 이 준비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어떤 통화정책을 내놓고 이 통화정책을 풀면은 어떻게 좀 변화가 이루어질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해를 해야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뉴스 보는 건 쉬워요, 여러분들. 왜냐? 자기 읽고 싶은 것만 읽으니까. 아, 이거 뭔 소리야? 패스. 리포트 안 읽죠? 왜냐?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네. 분석이 안 되는 거야. 다 그래요, 여러분들. 초보자들 형태는. 계속 제가 똑같은 것만 주입시켜요, 여러분들. 왜냐? 이 형태가 결국 증시를 가르니까. 그럼 결국에 어떻게 돼요? 못 올라가죠.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채권 수요자가 사라졌다.
최대 수요자가 페드였는데 페드가 안 산다라는 가정치는 증시에 대한 상승 요소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아예. 증시 수급이 쏠리기 시작하잖아요. 예. 굉장히 간단하죠. 네. 여러분 굉장히 간단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타이밍은요.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간 있죠. 주식 매집 타이밍은. 코스피도 똑같아요. 미증시 오르면 오르니까. 지금 주식을 뭘 사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지금 뭐 해야 되죠? 형님 지금 사도 되나요? 지금 사도 늦지 않았나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는? 그러면 될 만한 거 건드려야죠, 이제 또. 주말 강연 때 그걸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밑에 노란 하단 자막에 회왕이라고 있죠? 네, 들어오세요. 위치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꼭 오르고 봐요, 오르고. 미리 보는 게 아니라 오르고 항상 확인하고 맨날 패턴이 똑같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냉정하게. 진짜로. 뻔히 보이는데. 지금은 환율 건들 상황이 한 번은 연출이 될 거예요. 증시 싸움보다는 어떤 통화상 거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수익권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올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올해. 네. 지금 새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사실 주식 관련해 갖고 좀 대응에 대한 영역은 저는 많이 지났다고 봐요. 다 오르고 나서 대응하는 건. 오세요. 후회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현재 상황 함께 살펴봤고요. 네, 이번 주 토요일에 강연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때는 우리 시장의 이슈 속에서 어떤 이슈가 수익과 직결되는지를 함께 파악해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함께 모든 이슈들, 모든 내용들 선택과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고 무료 강연회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영 마스터님. 이제는 ECB 금리 인상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가르드 총재가 계속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대차 대조표 추가 축소 논의는 없었다. 또한 9월 금리 정책도 결정된 것이 아직 없다라고 했는데요. 네, 계속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ECB 관련 이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제 방송 끝나고 얘기를 좀 사실 많이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방송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자회견이 그쵸.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 부분은 실시간으로 이제 정리가 안 돼요. 차트 뭐랴 뭐 이거 뭐랴 하면서 내용을 일단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중요한 건 이것만 제가 딱 남겨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ECB도 결국은 이제 긴축을 좀 중단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달러 인덱스 수급 자체가 제한적으로 들어가겠죠. 이제 하단에 대한 랠리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들어갈 요소가 강화될 것 같은데 정말 단기성 트레이딩에 대한 접근이 선물 쪽에서는 굉장히 어울릴 것 같고 수익 구조가 제일 나는 거는 이제 BOJ, YCC 정책 포기하는 거 관련이에요. 지금 강연에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미리 좀 네.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근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이제 수익을 내고 싶어서 보시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그렇죠. 수익을 내고 싶으니까 또 방송도 보고 차트도 분석을 하고 해외 선물 거래도 하시겠죠. 네, 제가 사실 이번에는 좀 엔화에 대한 역사를 좀 정리를 하면서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도출됐고 이게 왜 수익권 구조로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네. 화면 한번 보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함께 화면으로 하반기 대응이에요. 이건 하반기 대응 전략이고 네. 지금 실제 BOJ 자료인가요? 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 미리 드렸어요, 사실. BOJ 관련해서 내용은 네. 이거 보고 오시라고 한 번은. 내용이 36페이지네요. 굉장히 많죠. 네. 저는 완전히 강연회가 스터디 느낌입니다. 네. 제 자랑을 하질 않아요. 네. 저는 무조건 알려줘서 이거는 정보를 드려야 돼요, 계속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YCC에 대한 정책 포기 가능성이 왜 나오고 그게 왜 시사되는지, 그러면 이거 왜 후발적 대응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차트적으로 드러날지에 대한 예상치, 가설을 계속 내세우는 거죠. 어떤 걸로? 유로화로, 달러로. 과거 얘네가 통화정책을 어떻게 변경했을 때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왔다라는 가설로 어떤 새로운 가설을 내세우는 거죠. 그게 BOJ에서 수익성으로 재확보될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렵잖아요. 아, 회왕님 지금 주식 사도 되나요? 뭐 해도 되나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새로운 거 하세요. 새로운 거. 새로운 거 하시라고. 언제 갔지? 네, 미국 주식 여기 밑바닥에 있을 때랑 똑같아요. 네, 여기 밑바닥에 있을 때 판단하는 능력 같이. 이게 바닥이야 라는 어떤 전개가 펼쳐지잖아요. 아까 국채 금리 나왔듯이. 근데 이게 일본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이제는. 그럼 이런 거 해야죠. 여기서 대응해야죠. 여기서 대응해야지. 뭐 맨날 여기 와갖고 회장님 어떻게 해요? 이래요, 저한테.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이래요, 저는 그냥. 네. 후발적 대응은 너무 늦어요, 여러분들. 미리 근데 이 예고가 다 드러나왔어요, 다. 예고 구간에서. 뭐 했냐 이거일 때. 뭐 했냐. 신세계 맨날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설명드렸잖아요. 부산 강연 때 오신 분들이요. 이거 보고 대응 잘해갖고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진짜입니다. 네. 커피 안 먹는다는데 이거 커피 한 5잔 쌓여있어요. 사오지 마세요, 이번에 여러분들. 근데 지금 주식 관련, 증시 관련해서 대응 영역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작년 10월부터 올해 초에 있었던 이 구간에 대한 새로운 상품성을 노려야 돼요. 들어오세요.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봤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시장의 앞으로 방향성, 그리고 그 방향성과 이슈 중에서도 우리가 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떤 이슈가,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줄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모든 내용까지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바로 그 핵심 이슈들과 내용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예정되어 있는 강연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연에 참가에 필요한 모든 자료집까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그 핵심 내용까지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 모두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연준과 ECB 모두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금리 인상 직후 파월과 라가르드 총재는 향후 물가 수준에 따라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한편 조금 전 발표된 미국 2분기 GDP는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한 2.4%로 발표되면서 현 시장의 탄탄한 경제가 확인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핵심 포인트 통해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네, 최근에 다양한 하층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